눈물 뚝뚝 이준석. 정치 기계인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인데 기계인간? 그러면은 정치를 잘하는 기계인간? 뭐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국회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얘기를 쏟아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저러고 눈물 흘리는데 혹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막 팔로 눈물을 훔치고 뭐 이런 장면까지 오늘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좀 준비되면 좀 전해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저렇게 얘기하고 막 눈물을 우는 장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도 그때 당시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잖아요. 당시에도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회견하면서 뭔가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뭐 안경도 벗고 저게 눈도 닦고 눈물 닦고 저러거든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작년 8월도 눈물, 오늘도 눈물. 이게 작년의 눈물과 오늘의 눈물은 좀 다른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는 겁니까? 나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줬으면 오늘날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처럼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면서 당을 위해 우는 겁니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겁니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최상병 이야기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투표 결과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드러나는 특히 마곡이라는 곳이 40대가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젊은 층의 우리 정당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놨고 지지율을 높여놨는데 예. 니네들이 다 까먹고 있어. 그걸 생각하니 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최상병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젊은이들의 우여곡절 이 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발이 묶여 있다. 예. 나를 굉장히 당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게 붙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강하게 붙지만 예. 나는 매우 인간적이고 여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굉장히 심오하고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저 눈물의 회견에 대해서 요즘에 사이 안 좋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뭐 제명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한 악마의 눈물쇼.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여. 본인의 제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악마의 눈물쇼다, 잔꾀 뻔히 보인다 이렇게 또 혹평을 내놓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평론을 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의 요즘 저 안철수 대표와 그 싸움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뭐 응석바디로 보던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분은 정치에 아주 특화된
정치 기계 인간인데 그렇게 봐서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 좀 더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정신 변호사. 정치 기계 인간은 무슨 뜻으로 저거 하신 말씀 같습니까? 글쎄요, 그 아주 참신한 표현이다. 뭐 일단 기계처럼 아주 그냥 뭐 오차 없이 바로 뭘 한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몰두하는, 정치에 특화된, 정치에 오리엔티드된 뭐 그런 정도로 그럼 생각이 안철수 되는데 의원이 대적이 안 된다 이 뜻으로 쓴 겁니까? 아니죠. 그냥 계속 정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뜬금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기자회견을 했는가?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 징계 중이지 예, 않습니까? 당원권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징계 중이면은 이제 자숙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징계인데, 이렇게까지 막 이런저런 소동을 갖다 일으키더니 기자회견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눈물까지 들고. 이렇게 팔꿈치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게 울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오히려 저런 눈물을 보일 거면 김기현 대표가 뭐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당 대표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생뚱맞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울기 전에 예. 안철수 안철수 의원하고 예. 뭐 이상하게 뭐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고 예. 울지 말고 그렇게 그냥 자숙하고 있는 것이 예. 그게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신원 교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눈물 뚝뚝 뭐 흘린 이 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을 바꿔라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오늘 뭐 골자는 그거였어요. 내용의 골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강서구청장과 관련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작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일반 평론가처럼 18%가 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근데 저는 그게 얘기를 꺼냈어요. 굉장히 부동층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직 당대표조차도 잘못된 공천이라고 하는 후보, 잘못된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층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거기에도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그것이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화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된 후보라면 당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끝까지 그 후보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그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당원들이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오늘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철수 의원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많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한 게 좀 뜬금없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고 봐요. 어떤 포석으로 왜냐하면 저기에는 보입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더 이상 무건 수행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자고 해도 안 된다. 예. 그럼 본인이 나중에 내년 총선 앞두고 모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이래 보고요. 그럼 아까 안철수 의원이 아까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 무슨 탈당의 명분 이거를 그래서 저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을 위한 결단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보는 부분이 어제 보면 페북에 내일 모레 대구로 간다고 했거든요. 예. 대구로 가면 거기엔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 홍준표 시장과는 지난 친맥 때 또 만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나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어요. 굉장히 좀 홍 정치적 시장께서.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홍준표 시장도 조금 뭐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대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아.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특히 자기 쓴소리와 전혀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구라는 정치적 고향에 가서 예.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치 IQ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김재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 기계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까지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저 오늘 눈물의 회견은 포석이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안철수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더 일찍 했거든요. 여기서 안철수 의원은 뭐 제명 얘기 또 강하게 꺼내놨습니다. 일단 그거 내용이 있고요. 그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뒤에 회견했잖아요. 반응도 나왔거든요. 붙였습니다.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면서 윤리위 제도 진행하시는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딴에는 학습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가장 나쁜 거 배운 거죠. 뭐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때리니까 뭐 재미 보더라 뭐 이런 거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그 나이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또 나이 60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길을 깨달아 가지고 이쪽 길로 가야지 해가지고 가신다 그러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아, 지금 뭐 저희들이 보궐선거 패배하고 예. 그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 두 분 사이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거나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당을 쇄신할지에 네네. 대해서 다들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제3자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저 소속 정에 다르시잖아요. 제3자의 시각을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저 제명 뭐 주장에 대해서 그냥 일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건데, 근데 계속 이준석 몰아내겠다고 안철수 의원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속내입니까, 안철수 의원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되는 집안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안 되는 집안들이.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제명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서명까지 그러니까 받아서 오늘 뭐 제소한다고 오늘 했어요. 기분 오늘. 나쁠 수는 있어요. 그 맥락을 보면 예. 그냥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 와서 XX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예. 그냥 반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제명을 하는 정당이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그 말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악연의 폭발이다. 악연의 폭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슨 뭐 정치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 감정이 폭발한 거고요. 또 본인에 대한 또 나름대로 비판이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예. 그걸 또 이제 전가하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할 아픈 것까지는 사람 상대 안 없다라고 한다고 또 하는 그랬단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예를 들면 아픈 상처들을 갖다 계속 끄집어내는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 저런 분들한테 정치를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예. 감정을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보면 이렇게 대통령 따라 하시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유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처럼 그래도 사실을 인정해야 좀 그때부터 토론이 가능한데 쌍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참 앞으로 국민의힘 피곤할 것 같아요. 이 두 분 때문에. 이 싸움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종욱 전 장관이 여기 뉴스와이드 저 과거부터 쭉 출연을 하셨는데 한 2달, 3달 전까지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저런 얘기를 막 그러시면 다른 의원 저 패널분들 말씀하시면 막 이렇게 저으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입장이 지금요. 말씀을. 상황이 변했습니다. 집안이 저렇다 지금 막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최영두 의원도 좀 걱정을 했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